예,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모의고사 보게 되면 이번 1차 시험 볼 때는 계산 문제나 사례형으로 길게 나오는 것은 건너뛰셨습니까? 열심히 풀어보셨습니까? 건너뛰고 나중에 다시 한번 푸시는 방법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시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오지순다 중에 부정문은 웬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게 없다로 와 있다면 원래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은 걸로 생각해서 열심히 찍어 나가시고 예. 그리고 항상 주어를 잘 보시는데 그 주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를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공공이라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시행이기 때문에 규제, 부담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뭔가 부담 있는 것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공공의 경우에도 뭔가 요구 조건이 가해지게 되면 그 점은 바로 틀린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요령이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점수가 달라지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191페이지에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나가십니다. 시험은 내가 100% 알아서 문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요령껏 맞춰 나가는 것도 있으십니다. 제발 요령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지문이 있습니다. 그 주요 지문을 좀 반복해 보시는 게 요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요 지문 통해 전체 흐름 체계를 잡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특광시군의 허가 받고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되는데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개발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단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분할, 적치가 있습니다. 분할, 적치의 경우는 공사를 소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 검사 없이 그 개발 행위를 처리하게 되지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재치는 공사 완료 시에 준공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 행위, 특히 4가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라면 당연히 특광시군의 허가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 녹관농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다만 육상의료 양식 목적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육상의료 양식 목적의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 내줄 일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진정서를 특광시군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서류 제출과 관련되어서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입니다. 그곳에 개발 행위에 따른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하고, 이곳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 가능, 불가능합니다. 이와 정반대 개념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용어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이해한 것이 법률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복해 들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했다고 하면 꼭 교과서에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주시고 용어를 내가 익숙하게 해 나가야만 공법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이러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에 필요한 요건,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면적 요건 갖출 것, 그리고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갖췄을 때 허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세 가지 내용 중에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은 기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197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허가 처리 절차 그리고 1. 기준 찾으셨죠. 특광시구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 행위 허가, 변경 허가 하여야 한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행위 규모, 개발 행위 규모 출처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적합할 것.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으로서 지장 없다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환경 추천하시고 경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시설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4, 5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1번에 개발 행위 규모 찾으셨죠? 예. 여기 개발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소규모 개발행위로서 특정한 면적 미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단부의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도시지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도시지역을 함께 보시면 도시지역 중에 10,000제곱미터 미만과 3만 미만, 5,000 미만이라는 것을 각각 보실 수 있는데 많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묶어놓습니다. 10,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 공업지역 줄쳐놓으시고 3만 미만 줄쳐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묶어놓으시고 10,000 미만입니다. 보전 녹지지역 줄쳐놓으시고 5,000 미만 함께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묶어놓으시고 3만 미만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5,000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쳐놓으시고 5,000 미만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공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공장의 경우는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넓은 땅을 필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을 수 있는데 3만 이상이라고 하면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 아닙니다. 만약 3만 이상의 개발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사업이고요. 3만 미만일 때만 특광시군의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을 최근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개발하게 되는데 그 테크노밸리로 지정된 곳이 공장 만들기 위한 공업 지역이었을 때 그 개발 규모가 3만 미만이라고 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냥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단위 면적이 3만 이상이 되게 된다면 개인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장 개발을 위한 테크노밸리 개발을 단도로 시행할 수 없고,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억나시죠? 그것 입안자 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라고 하면 각각의 단위 면적 미만인 때 개발사업 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주시고, 지금도 그냥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저녁 때 또 촬영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전 녹지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중에 절대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그 단위 면적을 5천 미만인 때만 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과 보전 녹지지역 이 두 곳을 제외한 그 밖에 도시지역의 경우는 만 미만인 때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개발행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인 때 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 중에 절대 보전이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이 경우에는 5천 미만인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5자를 거울에 그대로 비춰보게 되면 2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몇 개? 2개. 보존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만 미만의 경우는 숫자 3인데 저 3만 미만에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몇 곳? 3곳. 그리고 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그 밖의 지역이 그 대상 지역으로서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각각 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5천 미만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의 경우에는 5천 미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표현을 쓰더라도 얘는 관리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만 미만일 때만, 3만 미만일 때만, 3만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천 미만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몇 개? 2개. 공업지역은 3만입니다. 관리적 농지역은 3만입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은 3곳 적용되고,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면적 요건은 3만 미만이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 보시면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지금은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 기준은 원칙 만입니다. 5천 미만은 2개.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만 5천 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만 미만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2번, 3번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만약 위락시설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죠.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용도지역인 경우에도 모두 만들 수 있지만,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지 못하는 용도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음식점으로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장밋빛 인생, 영영, 인연, 정,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걔가 술집으로서 이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대신 조례로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절대 못 만드는 곳이 있으면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 이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대신 부처님과 하나님은 항상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종교 집회장과 관련되어 500 미만의 경우에는 분명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전용 주거지역에도 종교 집회장만큼은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발과 관련되어 전용 공업지원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아파트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까지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면 근린생활세를 가지고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 판국이고, 저 근린생활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많이 만들어지는 상업용 건축물로서 아파트만큼은 어떻게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용 공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녹간 농자에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죠.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설할 수 없다는 것까지 봐주시는데, 그게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경에 관한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주변에 여러 필지 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남양시에는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는데, 만약 코스트코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에 코스트코 만들고자 했을 때 쉽게 허가내줄 상황 아니죠. 백화점이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1차선은 이 건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길게 줄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개발 행위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왕복 8차선 도로 만들어라 조건 붙일 수 있거든요. 기반 설치를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코스트코 만들면서 왕복 8차선 도로를 확보했다지만 아마 100m, 200m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전 도로 전체를 왕복 8차선 도로 만들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m 지나 또다시 왕복 2차선 도로 형성되고, 이번에 길 건너편에 대형 백화점이라도 하나 들어서게 된다면 왕복 6차선 도로 만들라고 요구받게 되면 어떤 지역은 8차선이고 어떤 지역은 2차선이고 어떤 지역은 6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폭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에 도움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 행위가 한 10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 신청마다 기반설의 설치를 조건 붙일 수 있겠지만, 이런 개발 행위가 특정 지역에 계속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서 개발 행위 자체를 규제해 갈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행위를 통해 이익 얻는 자가 그곳에 필요한 기반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기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조건 보호라는 것 가능하지만, 이런 개발 행위가 가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아예 기반설 대놓고 만들라고 요구해야 되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세 가지입니다.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세 번째 기환경. 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면적 요건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건부허가는 우리 196페이지 하단부를 함께 보시면서 조건부허가 대상은 기환경, 기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 조건부허가 내줄 수 있죠.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 부합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 대상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의견 청취 그리고 개발행 허가 기준이 있는데 4번 양가로 3번을 묶어 놓습니다. 4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 돼 있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성장관리 방안 수립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 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냥 나온다 생각하십시오. 나온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198페이지 찾으셨죠? 4번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시가 용도, 2번 유보 용도, 3번 보전 용도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화 용도는 끝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시가 용도라 표현하는데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그래서 용도 지역부터 개발행위 허가 기준까지 가려놓습니다. 용도 지역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주상공 시가 용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유보 용도 찾으셨죠? 우선 두 번째 줄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곳을 유보 용도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심의 동을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유보 용도라 표현합니다.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전 용도입니다. 시가 용도와 유보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비개발 용도를 보전 용도라 표현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강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보전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그냥 제가 위락시설 상업지를 적어놨지만 이것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결정하면 그 용도 지역마다 대상 절차 행위 제한으로 판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학원 주변 일대라고 하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정할 대상이죠. 만약 천마산 일대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그 조합면 일대라고 하면 농림 지역으로 결정한 용도 지역이죠. 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라면 어떤 땅을 어떤 용도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대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농장,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은 전일준,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한 동네, 밤 8시 이후에 조용한 주택가 있다면 걔들은 전용주거지역이고요. 12시, 1시까지도 주변에 편의점이라도 또는 포장마차로 갖춰져 있는 동네에 있다면 일반 주거지역, 주상복합 만들어진 곳이 있으면 준주거지역, 그게 대상이죠.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 일부 생략하는 것과 전부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고, 전부 생략하게 된다고 하면 전산택입니다. 일부 생략하게 된다면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말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공유수면은 바다이죠.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다면 입안과 결정까지는 생략하고 고시만 한다더라.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작년 같은 경우는 용적률 시험에 냈습니다. 재작년에는 건폐율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특정 용도적 던져놓고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패턴이.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건축제한 시험에 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상 시험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입니다. 28회 때 두 문제 나왔다고 하면 대상에서 하나 나오고 행위 제한에서 용적률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이쪽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절차 행위 제한이 목표입니다. 했는데 나는 지금 당장 기억 안 날 뿐이지만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되면 분명 다 정답 쉽게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용도 지역을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이 시가 용도의 경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입니다. 이 주상공이라면 건폐율 용적률을 기억하실 때
기왕 높게 책정돼 있죠. 높게 책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그 행위 제한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상공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시가화 용도이고 따로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필요 없는 것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유보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자개생이라 기억해 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 관리지역. 그러면 생산 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 관리지역이겠습니까? 계획 관리지역 뒤에 나와 있다면 얘는 생산 관리지역입니다. 생산 녹지지역과 생산 관리지역을 구분하시는데 기왕 시험 볼 때까지 유보 용도에 대해서는 자개생으로 기억하시고 계획 관리지역 뒤라면 생산 관리지역입니다. 이런 유보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행위 제한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 그게 가능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유보 용도입니다. 반면에 시가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얘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강화 완화에 대한 효과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전 용도라고 하면 시가 용도와 유보 용도를 제외한 절대 보전,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오직 무엇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이지 않습니까? 오직 뭐만 강화만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저 유보 용도가 아닌데 자개생이 아닌데 불구하고 갑자기 공업지역이나 또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생산녹지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말로는 틀립니다. 강화, 완화라는 말은 오직 어디만? 유보 용도인 자개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 완화시킨다. 이 표현 나오면 틀린 것으로 처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한 지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개생이란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주상공은 무엇이다? 시가용도이고 자개생은 유보용도이고 나머지는 보전용도인데 여기 유보용도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강화, 완화 가능한 것은 어디에만? 자개생, 유보용도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성장관리방안 찾으셨죠?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오랜만에 바뀌어가지고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되어서는 잠깐 교재 봐주십니다. 특별정관이상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예요. 난개발 추천없습니다. 난개발 방지 추천없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세 설치 변경, 건축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옆에 페이지 정보란 1번입니다. 특광시군이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세 설치 변경, 건축의 용도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유보 용도 추천없습니다. 보전 용도 추천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보 용도만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보전 용도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상 지역을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1호,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2 묶어놓습니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기반설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배치 형태 색재 가로 해놓으시고 높이 추쳐 놓습니다. 높이는 추쳐 놓습니다. 사후는 그냥 지나십니다. 잠깐 요것 하나 봐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용도 지역별로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시가 용도인 주상공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까? 이미 개발된 곳입니까? 이미 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성장관리 방안이라 하는 것은 본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 비개발 용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를 제외한 용도 지역은 녹간농자입니다. 녹간농자는 기본 건폐율 20, 용적률 80원칙입니다. 이렇게 녹간농자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낮게 책정한 것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비개발 용도로 정연한데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비개발 용도인 녹간용자입니다. 우리 분당 쪽이 아파트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당은 태제곡이라는 곡에 넘게 되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라고 하는 동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는 대표적인 농림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왕복 2차선 도로를 주변으로 여러 필지의 대지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이곳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 농림지역이었을 때, 만약 해당 토지 소유자가 100제곱미터의 대지 소유자라고 하면 용적률 80 적용해서 80제곱미터 만드는데, 1000제곱미터의 농림지역의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용적률 80 적용하면 연면적은 800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거용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빌라 만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대지 면적 한 300평 확보하고 이곳에 연립대기건 빌라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분양하게 되었을 때 돈 좀 되었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이웃 농림지역의 농지 소유자도 300평에다가 빌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빌라가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길 2차선 기준으로 양쪽에 빌라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나중에 도로 확장하고자 하는데 도로 확장할 공지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파출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변에 이미 모든 대지가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기존 건물 때려 부수면서 파출소나 동사무소 만들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경기도 오포 가면 빌라 작년, 재작년 열심히 만들었는데 미분양 상태로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40%는 빈집입니다. 진짜 오포 쪽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 그냥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기환경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시가용도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녹간 농자의 경우는 기반시설 없습니다. 도로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곳은 장래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개발 이익이 눈에 보이게 되면 기반시설 없이도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난개발 현상이 예상되는 녹간 농자에 있어서는 미리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개발 사업을 관리한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관리란 말, 우리 관리지역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그 관리지역은 비개발 개념이거든요. 공법에서는 관리란 말 쓰게 된다면 걔는 개발이다, 비개발이다? 비개발입니다. 개발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방안입니다.
갑자기 국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 그것을 방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은 현재 비개발 용도인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이 눈에 보이게 되면 난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규제에 관한 방법을 마련한 것을 성장 관리 방안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어디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일 때, 만약 시가 용도를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삼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 시가 용도를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을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은 어디?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그리고 유보 용도는 무조건 기억하기로 하셨습니다. 자개생.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개생은 유보 용도이다. 주상공과 자개생 제외한 나머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등 있다면 걔들은 보존 용도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의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게 되면 이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는 두 개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담게 되는데, 기반경에 관한 문제 중에 기반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반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행위자는 건축 제한, 어떤 건물을 건축할 것인지, 건폐율, 건축 면적 자원한 겁니다. 용적률, 연면적 자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농경지를 사용하는 여러 대지 있거든요. 농경지를 할지라도 대지면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 무조건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농업용 주택이든 농업용 창고이든 농림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대지면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도 지역에 땅을 구입하시게 되더라도 현재 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일 때는 구입하시면 한데, 만약 도로 없는 맹지를 아무리 싼 가격에 준다 하더라도 그 땅 내가 도로 만들기 전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출입도 쉽지 않습니다. 맹지는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쪽으로. 대신 내가 알고 있는 시장님께서 내가 맹지를 샀는데 그 다음날 도로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그때는 땡큐이죠. 그때는 사셔도 되지만 그런 보장이 없다고 하면 언제 도로 뚫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지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만약 대지라고 하면 식당이나 하나 차려놓고 주차장이라도 넓게 확보해놓고 영업하면 돈 나오시는데, 맹지일 때는 출입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이었죠.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인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예전보다 늘어났겠습니까? 감소되었겠습니까? 감소되는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100%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규모 개발 사업을 시도하게 된다면 도로변에 건폐율 용적률이 좀 낮게 책정되게 되면 나중에 파출소 만들 자리나 또는 새로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용지가 좀 조성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사람 많이 살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 왕복 4차 서리도 주사는 도로 새로 만들고 동사무소나 파출소 새로 만들 수 있는 여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성장 관리 방안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장 관리 방안에는 몇 개?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용도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정택 10년, 시공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구역 지정하면 3년 내 계획,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계획 결정되었다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기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이 필수 사항이었고, 배, 형, 색, 건, 끝에 건은 건축선이었습니다. 이미 사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배형, 색, 건은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 성장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배영 세 가지만, 건축성에 관한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성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아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선이 임의사항이었는데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이 아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높이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분명 필수사항이었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임의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게 된다면 저 성장관리 방안에 필수사항 아닌 거 찾으라고 했을 때 기반시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필수사항이지만 높이는 임의사항이고 건축선은 성장관리 방안 내용 아예 아닙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이쪽 시험 패턴입니다. 만약 시험 내게 되면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 오지선다 찾으라고 하면 필수사항 아닌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내거든요. 높이는 임의사항이고 건축선은 내용 자체가 아예 아닙니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이쪽 시험거리입니다. 하단부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단부 수립 절차는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0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관 4번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찾으셨죠?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찾으셨는데 2번만 잠깐 보십니다. 2번 찾았습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1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은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행위라고 하면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필요 없죠. 그리고 2번입니다. 얘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지역에 하는 개발행위,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중인 곳입니까? 수립판입니까? 수립판. 이것 수립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입안 결정 고시 절차에는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 당연히 거치고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있어서도 협의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대놓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곳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한다. 이건 너무 심한 것이고요. 시험에 내게 된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개발행위,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한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7번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2번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된다니까 저는 마음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란 1번 이행보증금 찾으셨죠? 여기 이행보증금은 민간인 경우에만 부담하게 되는데 조건부 허가를 민간이 받았을 때 민간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예치하게 합니다. 공원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아닙니다. 그것만 챙겨 놓습니다. 만약 그것만 이해하신다고 하면 하단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박스 찾으셨는데 박스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받은 자료액은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스에 1, 2, 3입니다. 1. 국가지방자탄체 2. 공공기관 그리고 3. 지방자탄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공사입니다.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은 민간인 경우에만 예치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찾으셨는데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기반설의 설치 등의 범위 안에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 총 공사비의 20% 이내 줄쳐 놓습니다. 나중에 공법에서는 저 이행보증금의 범위를 하나 빼고는 다 20%입니다. 딱 한 군데만 30%입니다. 여기 30%는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다 보면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가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공동 시행하게 되었을 때 등록 사업자에게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을 그때만 30%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법에서는 죄다 20%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 20%로, 딱 하나만 30%라고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나중에 주택법에 관한 사항은 이번 4월 달에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이행보증은 기본적으로 얼마? 20%라고 하면 기억해 주십시오. 이행보증금은 2로 시작하니까 20% 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으셨죠? 이쪽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발행위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저 개발 행위가 현재 계획 수립 중인 곳에 이루어지면, 계획 수립 중인 곳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직 계획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한 이후에 상황과 계획 수립 중에 개발 행위 상황이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우리 남양주의 조합면이라고 하면 슬로시티로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인 자연공원이나 또는 지방 군소도시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체험 현장으로 사용할 그런 땅인데 그곳에 공장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되었을 때 개발 계획과 정반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계획 수립될 때까지 개발 행위를 좀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 허가 제한에 있어서는 개발 행위가 해당 지역의 환경이나 또는 수립 중인 개발 계획과 그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꼭 하나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국회법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큼은 관할 관청을 순장하고 이것 뺀 나머지는 항상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 보셨던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자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개발민도 관리구역 결정하는 자 특광시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하는 자 특광시군입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모두 또는 에브리바다가 이때만큼은 행정청이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난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황진이라는 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황진이 분과 좀 인연 맺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 벽개수입니까? 녹개수입니까? 청산리 녹개수야. 시험 볼 때까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안 넘어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벽개수인데 원래는 백개수인데 시험 볼 때까지만 청산리 녹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녹개수라고 하면 훼손할 마음 생기십니까? 보존할 마음 생기십니까? 보존할 마음 생깁니다. 보존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만큼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면 이때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사에 관한 내용 보셨다고 하면 저 행정청이 어떤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청은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국토교통장관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장관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정치가이지 국토계획에 대한 전문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 이쪽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게 됩니다. 좀 이따가 3년과 2년이라는 것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예. 20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20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가려놓습니다.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의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이 개발행위 제한권자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관할에 관한 부분 꼭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2년 이내 한 차례 2년 추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3, 4, 5번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3, 4, 5번 묶어놓습니다. 1번입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가려놓습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수목 추놓습니다. 조수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 청산리 하면 녹계수입니다. 청산리 하면 녹계수록. 그래야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해결되시고 이곳의 수목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환경 경관에 훼손, 오염이 발생할 우려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중인 곳으로서 시험 볼 때까지 기지, 계란말 기억해 놓습니다. 요즘 벚꽃 잘 폈던데요. 가끔 하품하실 때 또는 졸개되었을 때 이거면 해결되시죠? 기지, 개입니다. 다들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우선 양가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립 중인 상태이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추놓습니다. 기지계 개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각각 추정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늘 보실 이야기지만 구역 지정 이후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합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지정하고 수립하는 자는 누구만?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항상 특광시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있어서만 에브리바디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모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야 되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 결정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 그리고 마지막이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갑자기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된다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바뀌는 곳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곳이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발행위 규제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지계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시군,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연장하는 때는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서 기간 연장하게 되면 상황 바뀌는 것입니까? 상황 똑같습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3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현재 개발행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 연장하는 것은 상황 동일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같은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 못 받거든요. 이곳에는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인데 그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재산권 일시 침해할 수 있거든요. 공익인지 아닌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후 기간 연장하게 되면 이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연장할 때는 상황 변화 따로 없습니다. 재산권 이미 침해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생략한다. 생략한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 생략하게 되었을 때 이래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은 어디만? 기지계.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계획 수립 중인 곳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었을 때 제한기간은 1회 3년 범위 내 제한할 수 있고 기지계 세 가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계 세 가지 경우라면 제한기간 최대 5년입니다. 반면에 청산리 녹개수 이야기 나오면 제한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청산리 녹개수인 경우는 연장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되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의 제한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계속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208페이지 봐주십시오. 208페이지 봐주십니다. 208페이지 찾았습니까? 준공검사 찾으셨죠? 양걸 1번입니다. 가로속에 건축물의 건축, 공략 설치, 토지 양질배역, 토석 채취, 건축물 건축부터 토석 채취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네 가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의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러면 준공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총 4가지입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것과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토지 분할은 한 필지 토지에 선을 하나 그으면 분할한 것이거든요.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 아니고, 차를 주차시키게 된다면 그 주차시키는 것도 물건 쌓아놓는 것, 적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사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필요 없습니다. 준공검사 필요한 것은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제치 4가지만 공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건너뛰는 거는 같이 안 보셔야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십니다. 다 보시려고 하면 완벽할 수 있겠지만 전체 흐름 잡아가는데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셨던 부분만 전체 맥락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209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